대기 연구용 고고도 비행기에 공기 포집 장치를 붙이고 성층권은 대기를 채취해서 성분을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는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점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공학계열 전자, 전기, 안화, 항공, 우주, 기계공학과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우리 환경공학과도 좋은 주제가 됩니다. 왜 우주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점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끔 심화시키면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어서 최초의 인공위성이 무엇이었죠? 최초의 인공위성이 바로 스푸트니크 1호로서 원래 1957년부터 2023년도까지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만 어림잡아둔 1만 1,330개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엄청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우주 쓰레기에 대한 염려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죠? 바로 해결책입니다. 이 만들어진 쓰레기를 지구 대기권으로 끌어내려 태우는 것이 현재는 최선이에요. 태워버리는 게.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지구도 오염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우리 환경공학가들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점이죠. 지금까지는 우주 개발을 수행한 모든 국가와 기업이 우주 쓰레기를 치울 의무가 없었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한정된 지구 궤도에 쓰레기가 계속해서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 궤도에 쌓이는 우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운행 중인 인공위성의 전파를 간섭하거나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유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GPS 위성 있죠. GPS 위성이 우주 쓰레기와 충돌하게 되면 차량, 휴대폰, 항공기의 내비게이션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통신 위성이 우주 쓰레기로 파괴되면 국방, 해양, 항공 등에서 어떤 통화라든지 데이터 통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점이 심각하다는 점이죠. 또 문제가 무엇이냐? 크기도 큰 것이 아니라 크기도 10cm 이상 우주 쓰레기 위성에 부딪히면 위성을 또 완전히 파괴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연구원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브레이크업이 일어나면, 브레이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우주 쓰레기가 서로 부딪혀서 또 다른 우주 쓰레기를 낳는 것을 브레이크업이라고 하는데, 브레이크업이 일어나면 우주 쓰레기는 보통 수백, 수천 개로 부서지고, 이것이 구름처럼 퍼지면서 궤도를 따라 쭉 펼쳐진다면서 국제 우주 쓰레기 조정위원회 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에만 브레이크업이 무려 6번이나 발생했다라고 전 연구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 쓰레기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주에서 공유주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 공동체가 우주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국제학습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서 지구 궤도를 도는 모든 인공위성에 궤도 사용료를 부과하자라는 내용이 발표되었어요. 왜? 지구 궤도가 혼잡해지면서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술 개발 비용을 궤도로 사용하고 있는 인공위성 사업자들에게 부과하자라는 점이죠. 그럼 우주 쓰레기, 이제 가장 중요한 아까 해결책이라고 그러셨잖아. 우주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지구 저 궤도의 우주 쓰레기를 지구 대기권으로 끌어내려서 대기권과의 충격파로 인한 단열 압축 효과로 태우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법, 이런 방법이야. 이제 정지 궤도 임무를 다한 그 위성 있죠. 이제 더 이상 뭐 쓸모가 없는 그 임무를 다한 그 위성을 300km 정도 더 높은 곳에, 거기를 무덤 궤도라고 불러요. 무덤 궤도라고 부르는데, 300km 정도 높은 그런 무덤 궤도에 올려 보내서 거기에서 폐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무덤 궤도에 도착한 우주 쓰레기는 수천 년간 그 자리에 계속해서 이제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지구 적에도 우주 쓰레기 경우가 지구로 끌어내리는 방법이 지금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에도의 우주 쓰레기를 무덤 궤도까지 더 높은 곳으로 보내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한 위험이 많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 제 궤도에 있는 우주 쓰레기는 가만히 둬도 대기 저항에 의해서 속도가 주며 자연스럽게 대기권을 진입하지만 그 시기를 기다리는 너무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주 쓰레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같은 속도로 가까이 다가가서 포획하는 그 뒷받침이 왜냐하면 얼마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속도를 맞춰야 되고 또 그 속도에 맞춰서 가까이 다가가 포획하는 기술 이것이 바로 능동 제거 방식 ADR이라는 기술이 현재 계속해서 개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누리호 6차 발사에서 포지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요. 임무를 다한 위성 우리별 1호를 뭐 해야 되는 뭐 이제 지구로 교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이제 ADR 기술, 즉 현재 그 로브팔러 우주 세례를 붙잡는 ADR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주 쓰레기를 지구로 내려 태워버리는 것이 최선일까요? 현장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퍼듀대와 국립해양대기청에서 그 공동연구팀이 인공위성 발사가 급증하고 있어 위성과 로켓의 재진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구 대기에 리튬, 알루미늄, 구리, 납 등이 우주선 전체에서 사용되는 금속 비율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연구팀은 대기 연구용 고고도 비행기에 공기 포집 장치를 붙이고 성층권은 대기를 채취해서 성분을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는 유성에 기화되는 자연 현상과 달리 리튬, 알루미늄, 납과 같은 금속 에어로졸 입자가 추가로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남은 발사체가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거나 임무를 끝난 인공위성의 대기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때 뭐가 되는 거죠? 이러한 금속 에어로솔이 지구 대기 조성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성층권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지금까지는 뭐 양이 적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성층권에 금속 에어로졸 입자가 아주 많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지구로 들어오는 빛과 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이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우주 쓰레기 해결책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지구 대기권에서 태워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거기에 금속 에어로즈 입자 뭐가 있었죠? 리튬, 알루미늄, 구리의 나비인데, 과연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점도 조사할 수도 있고, 아까 또 어디로 보낸 점이 있었죠? 무덤 궤도에 올리는 것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위험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저 비용과 그다음에 위험 부담 없이 과연 무덤 궤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점과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스타일에 맞게끔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